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행정법원 앞에서 이렇게 뜻깊은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가 없는 나라의 국가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양심의 자유가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피해 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찾은 게 인류 역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자유가 보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자유, 여성의 자유, 이런 부분이 보장된 게 불과 100년 남짓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자유, 어린이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고 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룩되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 왜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왜 동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자다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6.25 때 전사한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습니다. 야외에서 단 2명 이상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못합니다. 야외에서 단 2명 이상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자유를 잃었는데 그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그 나라는 암흑의 나라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은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왜 2명 이상이 안 되죠? 어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김부겸과 거기에 부여가는 김창룡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져라, 마스크 착용하고 집회해라, 이런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요,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버스에는 왜 2명 이상 타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은 식당에서는 왜 수십 명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죠? 2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왜 백화점에는 단 1명도 인원 제한이 없죠? 왜 대형마트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단 1명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과
부역하는 언론들은 답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답을 들어봤습니까? 정은경은 왜 기자의 예. 정은경은 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TV 화면에 보면 4명이서 실내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왜 정은경은 방역 당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4명이서 실내에서 서서 기자회견 하면서 왜 일반 국민은 1명 이상 기자회견 하면 안 되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정은경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돼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평등하지 않고 북한처럼 선택적인 위험, 선택적인 차별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회의 자유가 말살한 것은요, 문재인이 이 집회의 자유를 말살한 것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달에 제주공항의 이용객이 231만 명입니다. 국내 공항 7월 달에 휴가철에 587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한 달간 이용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587만 명이 한 달 동안 비행기를 200명, 300명씩 밀폐된 공간에 타는데 그 시간에 야외에서는 단 2명이 안 된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의 생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귀를 가지고 듣는 자유가 보장된 게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섰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행정법원에 이 문재인과 정은경의 오세훈의 야외에서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북한 평양과 같고 중국의 천안문과 같은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소송장을 이번에 4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그래서 부디 판사의 상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초등학생이라면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여도 되고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는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기막힌 헌법 말살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니까요. 지금 지하철요. 전철은 하루에 700만 명씩 몸이 닿아서 얼굴이 닿아서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야외에서는 거리 뛰기 하고도 2명이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말살이지 정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모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끌려가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예배 못 드리고 교회 폐쇄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 현재 전철에 700만 명씩 밀집하면서 예배 금지한 거 범죄입니다. 범죄. 교회를 폐쇄한 거 제발 코로나 핑계라고 대지 마세요.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부터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언제까지? 판사가 수용할 때까지 계속 제기할 겁니다. 책이 돼서 두꺼워질 때까지. 오늘 4개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무조건 판결로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할지 제가 이번에 저 소송장에요 모든 사진을 다 붙여서 소송장에 첨부했습니다. 판사가 보고 마음에 찔려라고요. 이번에 휴가철에 배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이번에 휴가철에 놀이공원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그 사진을 다 첨부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에 쇠펜스를 찾는 그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렇게 백화점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전철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판사님 전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고 백화점에는 이렇게 밀집하고 대형 마트 사진도 우리 동네 마트 사진도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 사진 저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판사님의 양심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야외에는요 쇠펜스 쳐서 단 2명 이상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훼손을 풀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저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 판사의 후손들에게도 다 보여줄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판사로서 제 소장도 책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결문 양심이 찔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한민국은요 시스템이 작동돼야 됩니다. 북한은요 김정은이 눈에 나면 바로 죽여도 돼요. 장성택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저를 못 죽여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뭐냐? 법원, 검찰, 경찰, 국회입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언론중재법, 언론을 무너뜨리고요 제4의 권력감시기구인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법원을 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처럼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찰들에게 말씀드리고 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핍박받는 국민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특이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송장은 피고가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할 말 없다고 답변서 내시기 바랍니다. 궤변 내지 말고요. 야외에 왜 2명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오세훈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궤변을 했는지. 저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닫게 하세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2명 이상 안 되면 식당에서도 1명 밥 먹고 나오면 1명 들어가고 1명 밥 먹고 나오면 1명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전철도 당분간 중단하세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전철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백화점에는 없습니까? 그거는 돼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말살해도 됩니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격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백화점 가는 것보다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면 북한 주민과 같이 개돼지의 삶을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피고는 2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장입니다. 2사람이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이 양심을 회복한다면 이번 토요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현실이 해방될 것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회복한다면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자유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2명 이상 서 있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차별 대우받잖아요. 여러분들 힘없는 유튜버라고 해서 삼각대만 두고 딴 데 가랍니다.
여러분 왜 KBS, MBC, SBS 기자들은 삼각대 두고 다른 데 안 갑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합니다. 삼각대 두고 딴 데 가야 되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KBS, MBC, YTN, 연합뉴스 기자도 설치하고 다른 데 가세요. 카메라 설치하고. 왜 공정하지 않나 말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러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저 소장 오늘 우리가 읽어 드릴 텐데 소장을 읽으면요 양심이 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의학적인 엉터리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도록 저는 소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개의 소송이 들어갔고 내일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기각을 하면 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개돼지처럼 나의 나라에서 통행을 방해받고 2명 이상 서 있으면 안 되고 2명 이상 서 있으면 안 되는 걸 제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비행기 300명씩 한 달 동안 587만 명을 운행시킨 게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쟁취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법원 앞에 와서 앞으로 이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김상진 총장님이 아침마다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판사들이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 앞에서 1인 시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는데 다 침묵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처럼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고, 왜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두렵다 보면요 나중에는 총살되고 죽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는 자유를 말하면 총살당하고 죽어요. 밥 먹는 건 되잖아요. 정치는 안 돼요. 북한에서. 밥 먹는 건 되잖아요. 예배는 안 돼요.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했지만 밥 먹는 것 가지고 탈레반 핍박 안 합니다. 탈레반도 정치를 얘기할 때 탈레반은 그 사람을 총살합니다. 예배를 얘기할 때 총살합니다. 대한민국 밥 먹는 거 다 됩니다. 오늘 월미도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경찰 없습니다. 저 놀이공원 워터파크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경찰 없어요. 그런데 야외에서 단 2명은 안 됩니다. 왜? 북한처럼 탈레반처럼 문재인이가 말살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어떤 죄보다 심각하고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계엄령 부른 사람은요 그 계엄령이 정당성이 없을 때는 총살 당합니다. 독재자는. 코로나 계엄령을 1년 6개월째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워터파크 되고 백화점 되고 전철 되고 관공서 되고, 관공서에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30명 50명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외에는 단 2명이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북한처럼 공산당, 탈레반처럼 공산당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8월 15일 날 또 외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라는 거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각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문재인은 어떤 독재 정권보다 흉악한 정권이고 포악한 정권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살하는 정권입니다. 좌파고 우파고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의 자유조차도 이번에는 완전히 말살하잖아요. 언론 탄압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6.25 때처럼, 우리 6.25 때 선조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못 흘리더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소장을 자세하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